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코인조이의 에코를 맡고 있는 이경호. 조이의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냐고요? 바쁘게 지냈죠. 너무 바빠가지고 요거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사실. 네, 너무 바빠서 그죠? 네, 얼굴이 더 탄 것 같은데. 여름만 되면 까마지고 겨울에 조금 하얘지는데 원래 태생적으로 까매. 태생적으로 까맣게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가 나 태어났을 때 깜짝 놀랐대. 아, 현장에서 네, 이제 환경 현장을 늘 누비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미화해 주는 거 좋아. 네. 미화 좋아, 미화. 그동안 어쨌든 새 정부 기죠. 네. 그렇죠. 아니 그 방송 1주년 네. 전에 했었나 우리? 네. 그렇죠. 1주년 했죠. 1주년. 네. 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봤다고 그런 후문이 돌고 있어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사람? 기가 막혔던 거 아니에요? 자화자찬 아닌. 네.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한참 됐네 그것도 벌써. 그렇죠. 그것도 벌써 거의 한 달. 네. 그 지난 방송에 대한 평가 이런 거 뭐 없었어? 평가, 네. 좀 지루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네. 조용준 진짜 특히 지루하더라고. 에코는 내가 에코고 여기가 조이니까 웃음을 좀 담당해야 되는데 웃음이 아니라 거의 뭐 울음을 담당하더라고. 네, 크라이야, 크라이. 반성하겠습니다. 조이 말고 크라이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사실 좀 즐겁게 하자라는 취지로 우리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서 너무 이게 깊게 들어가고 우리가 너무 깊이는 있는 건 좋은데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다. 우울했어. 우울했다. 매우 우울했고. 사실 지금 현재 환경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좀 우울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주변에서 에코도 이경호고 조이도 이경호다. 그거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네. 그런 이제 피드백은 듣진 못해가지고 못 들었지. 네. 난 들었지. 그래요. 네. 조이가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냥 명칭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배경을 바꿔달래. 하얀색이. 그래서 배경을 하얀색이 이게 색이 튄다고 바꿔달래. 다음번에 한번 바꾸는 걸 생각해보세요. 뒤에 여기 배경. 네. 보통 이제 녹색이나 파란색 그런 거 있잖아. 네. 크로마키라고 하는 거. 그래야겠네요. 네. 얼굴이 검해서 가능할 거 생각했는데 안 돼. 네. 나오는 게. 네,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또 세밀하게 또 세심하게 좀. 아니요, 우리가 뭐 그런 전문 방송은 아니니까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시청하신 분들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네.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 좀 칠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붙이거나. 네. 해봐야지. 네, 정리해봐야죠. 네.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송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왜 그래요 오늘? 바람 맞았죠? 네. 머리를 조금 짧게 좀 자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제 대선을 좀 맞이해서 머리를 자르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이네. 그래요? 네. 얼굴은 항상 크다는 이야기. 이 얼굴이 농담이야. 이 얼굴이 근데 중학교 때 얼굴 그대로예요. 제가. 진짜? 네, 그렇죠. 놀라셨죠? 그런 사람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늙을수록 더 이제 젊어지는 얼굴들. 저는 변함없이 늘. 근데 나는 사실 상당히 폭삭 늙었거든. 어렸을 때 동안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완전 다. 우리 에코님이야말로 늘 변함없는 이 아니야. 몸무게를 유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몸무게도 그렇고 얼굴도 사실 동안이라 소리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듣질 못해요. 심각한 일이죠. 이게 또 세월을 또 막을 수가 없네요. 네. 우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그렇죠. 네. 이번 거는 사실 편집 없이 그냥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많이 안 보시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 편집 없이 그냥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오늘 할 얘기가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기 때문에 빨리 올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편집 없이 그냥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창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오늘 올린 게 이제 흑역사가 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번 오늘 준비한 게 뭐예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 대선이죠. 저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러네. 수고하신 우리 시민분들께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 정말 존경의 말씀, 감사의 말씀도 우리 표피디가 현장에서 엄청 고민 많이 했잖아요. 고민이 아니라 고생 많이 했죠. 네, 현장 나가서 현장 나가가지고 지켜주고. 그렇죠. 누구는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죠? 반성합니다. 반성 많이 해야 돼. 네, 저희 그래서 대선 후보별로 어쨌든 환경, 기후 관련된 공약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 그죠? 사실은 될 사람 것만 얘기할 필요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일강, 일중, 일약 그리고 약간의 이제 군소 후보들이 쭉 있는데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야? 이름도 잘 모르는 분 더 계시긴 한데 있는데 한 4분 정도가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좀 주요하게 다뤄주시는데 그렇죠. 그분들 공약을 조금 얘기해 보는 걸로. 어쨌든 좀 우리 토론회 좀 그죠? TV 토론회 나오는 후보자 중심으로 좀 저희가 어쨌든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후보자별로 사실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야기할 것도 없더라고요. 맞아. 별로 이게 없어. 그 기후 환경 뭐 이야기가 슬픈 일인데 환경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좀 너무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주요 이제 내용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이야기해 보도록. 보통 이제 공약집을 이렇게 냈는데 4개 후보,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권영국 후보 이렇게 4분 이제 공약이 있는데 그 중에 10대 공약만 제가 살펴봤거든요. 10대 공약. 그 중에 환경 공약이 있는 후보는 딱 2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 두 후보만 10대 공약 안에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에 공약들을 넣었다. 이거는 조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좀 공약 중심으로 일단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기후죠. 기후죠. 기후 문제가 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너지죠. 기후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가 가장 그죠. 이산화탄소 발생 지금 온실가스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인재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봤어요, 본인? 에너지 분야에 어쨌든 에너지 전환 관련돼서 후보자들의 좀 공약을 좀 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거는 없었다. 근데 이게 차별화는 돼 있어요, 명확하게. 뭐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표시됐습니다. X로 지금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뭐 기후 재난 대응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기 이야기를 뭐 좀 했는데요. 사실 뭐 언급할 사실 가치조차도 그렇게 없는 그런 이야기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일단 이야기를 한 게 아리백. 그렇죠. 아리백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 여기 산단의 아리백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예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U자 형태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U자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구축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가 뭐예요? 에너지 고속도로가 뭘까요? 일단 서해안에 풍력 관련된 에너지를 좀 넣겠다. 에너지 고속도로,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 이거고, 에너지 산업 육성에서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뭐 요거가 있는데 세부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구체적인 공약집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로 해서 어쨌든 현재 지금 우리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NDC를 어쨌든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에너지 분야에 그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들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재생에너지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그 방향은 잡은 것 같긴 해요. 네.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잡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석탄 이야기는 있는데 탈핵 이야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핵 없이 사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 공약을 넣어놓은 거고 권영국 후보는 조금 더 진일보하긴 했어요. 사실은 이제 공공에너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에 세분화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탈석탄도 있고 실제 여기는 탈핵도 별도의 그 카테고리로 분류해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석탄, 탈핵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원도 다 여기는 써놓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세나 소득세를 좀 상향 조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 이야기할 때 사실 뭐 숫자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지. 그래도 어쨌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권영국 후보는 목표를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60%를 달성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숫자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NDC 목표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70%. 맞습니다. 네. 상향 조정하겠다. NDC 70%를 감축하겠다라고 2035년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그 수치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NDC를 달성하겠다. 일단 NDC는 로드맵 정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한 거 같고, 그죠? 네, 감축 로드맵을 2035년까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조금씩 감축하는 것들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사실 좀 저는 이해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워낙 큰 정당이고 여러 그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급진적이거나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느슨한 계획을 가지고 실제 그 당선이 됐을 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전 아까 재생에너지 부분 얘기하고 이제 원전 부분에서는 확실히 갈립니다. 이제 명확하게 갈리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일단 중립을 선언한 것 같아요. 일단 언급 자체를 좀 꺼려하는 우리 기후 며칠 전에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사실 공격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적절히 좀 원전도 좀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도 사용하면서 하겠다. 전형적으로 이게 중도에 뭉개고 가는 거죠. 중도에 이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뭉개고 가는 건데 여기도 저기도 안 까이겠다 이거 아니겠나 지금? 네. 조금 이제 그 정책을 좀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 이권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갈 방향은 명확하게 탈핵이다라고 하는 걸 명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전제 조건들이 아마 있었을 거로 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탈핵 선언해가지고 실제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탈핵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집중 공격을 받았죠. 공격을 받고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사실은 이제 뭉개고 가는 것처럼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탈핵으로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이게 연막 작전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아니요. 작전은 아닐 겁니다.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영국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환경 정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낫다. 신규 원전을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확하게 선언하고 2040년도까지는 탈핵을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세부 뭐 그런 공약들도 꽤 있어요. 그죠? 해상풍력이나 뭐 전력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과 통합을 해서 공공에너지 전환을 강화하겠다. 뭐 사실은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제가 봤을 때 기후에서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하고 실제 미래 살아가는 삶의 질까지도 고민을 했더라고요. 정의적인 측면. 네, 정의로운 측면. 거기까지 고민을 해서 공약을 내놨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환경 진영에서 가장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기후 공약을 꼽으라고 하면 권영국 후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나머지 후보들은 원전 확대입니다. 네. 원전 확대하겠다. 미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칼로 얘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릴 방법이 없는데 그걸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화장실 안 만들고 집을 어떻게 계속 건설하겠다라고만 하는 건지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탈핵지형도 다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좀 언급할 게 없다. 사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잖아요. 젊은 분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네, 보면 계속 이렇게 좀 혈압이 좀 오르는. 아니 본인은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김문수 후보야 워낙 저는 포기했는데 포기를 했다고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기대조차도 없었군요. 저는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국적 일본이라고 한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명확한데 이준석은 좀 실제 일찍 겪지도 않고 젊은 나이고 사실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교육을 받거나 접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구시대적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환경 관련돼서는 그래도 조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언급을 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그죠. 우리가 환경에 그리고 기후에 좀 많이 노출돼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좀 있는데 그렇죠.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거 언급 없음. 네. 이게 탈핵 공약 정책이 없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는 탈핵 기본법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런 기본법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당선된 후보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김문수 후보가 될지 이준석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 당선되더라도 이런 이제 환경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이래 되겠어 이거?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환경은 진보다 이렇게 많이 환경은 보수예요. 난 보수주의자야. 보수주의자? 나 보수주의자니까? 나 보수주의자. 네. 나 보수주의자야. 나 진보 아니에요. 우리 이경호 추장이야말로, 우리 에코니야말로, 그게 보수를 껴안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사회가 너무 우경화돼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의 이제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합리적 보수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제 이제 포지션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그죠? 개발을 반대하고 그죠? 그죠? 지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환경은 지키는 겁니다. 그죠? 개발을 반대하고. 저 국뽕에 가득 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환경은 어떻게 보면 보수잖아요. 그죠? 그렇죠. 보수의 가치를 그죠? 우리가 지향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너무 우경화돼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전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면 그죠. 이런 것조차 언급하지 않는 이제 후보들은 사실은 저는 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이런 판단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좀먹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게 다 좀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NDC의 목표로 하향 조정하거나 탈핵의 길을 반대하거나 이거 사실은 미래 세대들한테 큰 짐을 계속 떠안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걸 빼고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이제 사리사욕이라든지 권력 구조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대전 환경연합의 공식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유권자분들은
특히 이제 환경이라든지 기후 관련돼서는 정말 이거는 그죠? 네. 본인의 그죠? 네. 삶입니다. 인생 이제 미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그죠? 이 기후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네. 이런 기후 정책과 너무 많이 얘기했어. 지금. 공약을 네,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 우리 짧게 치고 갑시다. 네. 일단 네 그렇게 우리 잘 모르니까 사실은 네. 공약 저희도 공약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뭐 따로 뭐 이렇게 네,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공약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여서요. 이제 생태 환경 공약으로 좀 가면 생태 환경 공약은 네. 사실은 이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겠다라고 했고요.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추진하고 육지와 해양의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4대강 제자연화 그리고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여기서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4대강 우리 어쨌든 4대강 치열하게 지금 우리 지금 제자연화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요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당연히 좀 환경공약에서 1순위로 4대강 제자연화하고 수질 개선을 별도로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뿌려주셨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요 공약은 사실 권영국 후보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산강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 방안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4대강 관련돼서는 두 후보가 의미 있는 공약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30%. 요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성은 사실 또 권영국 후보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태복지 국가를 이제 표방했습니다, 그죠? 네. 생태복지 국가. 네. 그리고 이제 두 후보 중에 이제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공항 이제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환경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새만금, 가덕도 그다음에 제주 제2공항 이렇게 3개 정도가 이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닌데.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네. 뭐 하여튼 한다고 그랬어요? 공약집에는 없더라고. 네네. 뭐 네, 제가 들었던 가덕도는 포기하기 어려울 텐데. 민주당에서.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울릉도 공항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거기 조그만 봉우리 하나가 그냥 까져서 없어져요. 그게 다 바다로 쳐 박히는데 울릉도에서 지금 그 현수막 붙어 있거든요. 그 버스 뒤에 현수막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활주로가 너무 짧다. 더 길게 해달라. 얘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우리 하나 더 까야 돼. 우리 무한 그죠? 예. 그 사고 난 이후에 아마 공항 활주로가 좀 짧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안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걸 텐데 그러려면 산을 하나 더 까야 될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이 가덕도나 새만금 이런 공항이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울릉도 그 공항 들어오는 데에 뭐가 사냐면 흑비둘기라고 하는 천연기념물 살아요. 멸종위종 1급이고 2급인가? 2급인가 봐요. 멸종위종 2급 흑비둘기. 멸종위기. 거기가 천연기념물 지역이야. 거기다가 그냥 공항을 때려 짓고 있어요. 가덕도에 얼마나 많은 멸종위종이 살고 있으니까. 새만금도 마찬가지고요. 제주 제2공항 저희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갔다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네. 현장. 기억이 없구나. 네, 기억이 없네. 거기 우리 독자봉이 거기서 봤잖아요. 이렇게 쫙 깔려있는. 그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 빠졌었네. 생각해보니까. 안 갔구나. 왜 기억이 없었나 봤더니 안 갔네. 저희가 제주도 어쨌든 그런 이제 천혜 환경들의 공항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공항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학도 좀 차려야 되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희가 지금 이 방송하는 이유는 이런 공약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 중에 좋은 공약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채택해달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좀 볼게. 네.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어요 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냥 환경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건?
사는 환경부가 기후를 전체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후 환경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라든지 상위 기구를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이걸 더 좁히는 거거든요, 기후를. 더 좁히는 거죠, 그죠? 네. 산자부나 국토부 여기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행정부처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분야에 전 분야적으로 사실은 기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들을 관장하려면 사실 환경부로 한정하는 건 더 좁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죠? 네. 이건 머스트 공약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봐도 최악의 공약입니다. 기후 환경부로 조정한다는 말도 안 돼요. 기후 분야를 특화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특화시켜서 저희 크게 만들어야 돼요. 부서를 훨씬 더 환경부보다 크게. 아니면 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든지. 맞습니다. 네. 그 녹색 성장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 구조로 만들고 거기에 권한과 책임을 다 주고 부처가 거기를 통과해서 정책을 만들게 해야 기후 위기가 달성될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탄소중립위원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 정책에 대한 공약들, 정책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다 후순이에요. 이게 기후와 환경은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에 비해서 맨 후순입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대 공약에 두 후보는 아예 놓지도 않았고, 2개가 들어있는 후보는 권영욱 후보예요. 환경 분야가 2개, 10개 국제 중에 2개 국제가 환경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2개가 있고 이재명 후보와 한 국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토론회에서 보니까 어쨌든 기후, 환경 관련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 다 어쨌든 원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치. 원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환경 우리 얘기 전 생태 환경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사실 환경에도 많이 있는데 원전에 그냥 매몰돼서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어떻게 이거를 깔까 이런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걸로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모습들을 사실 또 환경 정책 세울 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더 그죠? 특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죠? 그렇지. 젊은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토론회 자체를 이걸 정말 이게 우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인데 한 나라에. 그렇죠. 사실 환경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내란 세력이 어떻게 다시 집권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웃겨요,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은 환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그걸 너무 흥분했어. 그리고 어떻게 끝날 거야,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야지 이제 슬슬. 벌써 끝냈어? 아니 더 할 거야? 없어. 아니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데 NDC라고 하는 이제 그 탄소 중립,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사실은 이 환경 정책의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해서 공약이 만들어졌어요. 두 후보가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중에 일부가 생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 많거든요.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순환 이런 거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세부적인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환경 정책이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가장 또 밀접하게 부딪히는 그런 환경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의 좀 구체성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부족하다. 근데 사실 국가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긴 할 텐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공약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공약집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약집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공약집을 검색했는데 공약집이 없어. 보니까 지금 21대 대선인데 20대 공약집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려고 혹시나 뭐 다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두꺼운 공약집은 없고 이렇게 그냥 10대 공약 이렇게 PDF로 한 열 몇 장짜리 이렇게 공약이 전부더라고요.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같긴 한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사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워낙 그동안 겪은 일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 에코님이 이해를 한다는 말 계속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외계인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 노회찬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외계인이 나오면 일본이랑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워낙. 근데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적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뭐 일본과 싸울 일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사실 그 사람은 내국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 아니야? 외국인? 사실 대통령은 외국인이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뻔히 그냥 후보라고 뻗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쨌든 좀 종합해 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좀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 자체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경제, 산업 이런 것 좀 연계해서 그것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는데. 아, 그래요? 네. 내가 가로챘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것들은 아마 뭐 차차 만들 거라 저희는 당선이 되면 사실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도록 기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경진흥부가 굉장히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 과거에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나 이렇게 미친 듯이 그냥 혼자 독불장군이나 밀실행정 이런 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느리게 가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소통하고 그죠? 타협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옛날에 같이 일했던 활동가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처음에 같이 합의하기가 어렵지 합의하고 나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빠르게 밟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는 아니야. 내란 사역은 안 돼. 우리 권영국 후보는 좀 그래도 가장 환경에 대해서 좀 그래도 구체적인 부분을 좀 제시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가장 정책상으로는 가장 그래도 환경의 의미와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공약상으로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권영국 후보의 환경 공약 정도는 이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제시한 그 정책이 뭐 최선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최선은 아닌데 최소한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저희가 보기에 그 최소한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좋은 공약은 갖다 써도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차용해서 그죠? 얼마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얘기해줬는데요. 사실 뭐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그죠?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냐.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환경적인 부분은 그런 데 필요하다. 그렇죠. 얘기하고 나머지 김문수 후보는 또 뭐 한 게 있어요? 언급할 부분이 별로 없고 원전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고 기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아주 우선순위가 최고 낮은 그런 이준석 후보는 뭐 또 환경 공약이 있어요? 뭐 없습니다. 여기는 언급 자체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젊은 후보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네. 어쨌든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그래도 좀
점수를 좀 매겨볼까요? 네. 점수를 매기자면 네, 점수를 좀 아니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순위 정도로 하자면 네. 권영국 후보가 1위 정도 되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2위 2순위 정도 되겠다. 3, 4순위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아, 언급 자체도 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본인 안 매겨? 저도 100% 똑같아. 네, 똑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순위까지는 뭐 당선되시더라도 가주면 좋겠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 뭐 이준석이 당선됐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환경진영의 공약은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좀 구걸하는 것 같아서 좀 비굴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네. 근데 어쨌든 이건 적당히 좀 편집해야 되겠다. 아니, 그걸 하세요. 이거 뭐 어쨌든 이거 해야지. 이거 그렇지, 맞아. 사실 내가 그렇게 해서 달성된다고 하면 좋은 거지 뭐. 그렇죠. 네. 뭐 빌려고 하면 빌을게 내가. 당연하지. 이거 한다고 하면. 아, 그렇지. 이 정도 한다고 하면. 그럼, 그렇지. 아, 좋은 자세였다. 네.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광고를 하지, 광고를. 네. 정신 차려요, 정신. 아니, 저 광고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광고 하려고 했죠. 당연한 순서라서 난, 그래? 또 뭔가를 또, 할 얘기가 있었나 좀 했죠. 네. 광고 할 게 있죠. 네. 저희는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29일인가? 29일 날 저녁에. 아니다, 30일 저녁이네요. 30일 저녁에 세종의 메가박스에서 저희 미니 다큐를 상영회를 하거든요. 7시에.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고. 제목이 뭐죠? 강은 길을 잃지 않는다. 거의 뭐 기가 막히긴 다큐가 하나 나왔고요. 김병기 감독님께서 해주신 게 조금 있고 또 하나는 대전에서 쏟았잖아요. 6월 9일입니다. 거기는 아트시네마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광고할 게 있나? 저희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해야죠. 회원학대는 뭐 반드시 이게 지금 저희가 편말 나눴는데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대전환경연합의 회원이 되시는 게 가장 빠른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 환경을 실천하는 일이다. 요거는 제가 이제 무조건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들 혹시 부모님이나 자제분들이 보고 계시면 6월 20일입니다. 저녁 7시 월평공원에서 야간 구중탐사가 있습니다. 습지학교 야외 4번째 그 프로그램인데 기가 막힙니다. 작년에 기가 막혔고요. 너무 좋습니다. 벌레들이나 곤충 좋아하는 친구들 한 번쯤 와서 꼭 볼만하다. 저는 사실은 좀 벌레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벌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벌레? 네. 저 스스로 벌레가 가깝죠. 그건 아닌가? 하여튼 뭐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 프로그램 중 하나니까요. 꼭 참여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 사실은 이제 구독자가 늘었어요. 아, 그래요? 구독자가 한 25명, 한 3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요? 너무 이제 소소한 숫자, 소소한 숫자이긴 한데 어쨌든 늘었습니다. 역시 보면서 20명 늘었다고 저렇게 좋아하나 이럴 수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래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보시면 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미친놈들 하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알려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않았습니다. 네. 미치지 않았어요? 네,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미쳐 빨리. 네. 환경에 미치지 않고 활동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환경 수준에 미치는 그런 활동가가 되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보문사는 일정이 없나? 보문산 일정이 있습니다. 참 하나. 보문산이 6월 5일 날 11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이장호 퇴진 겸 그다음에 보문산. 그 보물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저희는 고물산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뭐 케이블카 놓고 뭐 전망대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보물산에 1조 정도 1조까지는 아니던데 뭐 하여튼 1조 가까이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다. 우리 어쨌든 대선 후에는 어쨌든 우리
이거 대전에 그죠? 이장 퇴진시켜요. 그렇죠. 이장. 네. 대전시의 이 행태도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네. 저희가 지금 막 얘기해가지고 이게 편집 없이 그냥 나갈 텐데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좀 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적당히 좀 잘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좀 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보고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너무 귀찮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열정이 지금 식었어. 아니야 식은 게 아니라 눈이 멀 정도의 그 열정 어디 갔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빨리 내보내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업로드 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업로드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환경공약은 최소한이다. 우리가 사회 그리고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투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중요한 이제 대선 6월 3일이 본투표고 사실은 사전 투표도 있죠. 목금이다 목금. 토요일 날 투표 안 합니다. 토요일 날 사전 투표 없고요. 목금. 그래서 사전 투표까지 챙기셔가지고 꼭 이번에는 내가 유권자로서 그죠? 꼭 표를 꼭. 제 주변에도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아요.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올해 이번만큼은 꼭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후, 환경 이 부분 꼭 챙겨가지고 내란 척결과 함께 훌륭한 환경 사회로 가기 위해서 투표를 꼭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마무리를 못했는데 보물산 6월 5일입니다.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그렇죠. 환경의 날, 이 환경의 날의 기념해서 우리가 의외로 또 맥을 잘 짚네. 그렇죠. 꼭 지키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산 생태를 지키는 이 행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거 있죠? 네. 자 마무리 우리 여기 있으면 여기 천천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코인조이. 그렇게 안 시작했지. 그새 까먹었어? 그냥 시작하면 되지 왜? 에코를 맡고 있는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에코인조이. 빨리 시작해 다시.